대한민국 상위 1%의 머리를 사냥하던 여자. 기업의 운명을 전화 한 통으로 바꾸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최서연을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신화일 뿐이었다. 지금 최서연은 텅 빈 사무실, 먼지 쌓인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수십억 원의 계약이 오가던 이 공간에는 이제 패배의 공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10년을 가족처럼 믿었던 후배, 박진우. 최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하우와 고객 데이터를 박진우에게 아낌없이 공유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 모든 것을 들고 경쟁사로 날아갔다. 하룻밤 사이에 업계의 여왕은 배신당한 패배자로 전락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손에 남은 것은 깊게 팬 상처와 짓밟힌 자존심뿐이었다. 최서연은 차가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나이 53.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지독한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위에서 잊고 있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집요한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여보세요. 최서연 실장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YT바이오 강태준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YT바이오. 강태준 회장.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최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런 거물이 왜 나에게? 회장님께서 실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극비리 프로젝트. 최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박진우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최서연의 목소리에 다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여왕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속된 장소는 회사가 아닌 한남동에 위치한 강태준 회장의 자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성체 같았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서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묵직한 원목 책상, 그리고 방 안에 흐르는 미세한 시가 향까지. 모든 것이 주인의 권위와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7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최서연은 기죽지 않으려 애쓰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최서연 실장, 앉으시오. 강태준은 최서연이 내민 이력서를 보는 둥 마는 둥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서류는 필요 없소. 나는 당신 눈을 보러 오라고 한 거요. 아직도 사냥개의 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강태준은 단번에 최서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실패했지만 꺾이지 않은 자존심, 재기를 향한 도끼. 강태준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요. 내 뒤를 이을 새로운 대표이사를 찾아야 하오.
다만 이 사실이 한 글자라도 외부로 새어나가면 YT 바이오는 끝장이요. 상황은 최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래서 제안할 게 있어.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최 실장은 이 집에서 일해 주시오. 내 서재가 당신 사무실이 될 거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것. 그것은 단순한 업무 계약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위험한 초대장이었다. 재기가 절실했던 최서연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서연의 대답에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동거 근무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회장과 비밀 프로젝트 책임자로, 밤에는 한 공간에 머무는 남자와 여자로. 그날 이후 강태준의 서재는 최서연의 전쟁터가 되었다. 낮에는 후보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에는 강태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전략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후보는 리더십은 있지만 혁신성이 부족하오. 다음. 회장님, 혁신성만으로는 조직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지금 YT 바이오에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최서연은 강태준의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통찰력에 감탄했고, 강태준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최서연의 감각에 매료되었다. 두뇌가 부딪히는 스파크는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로 시작된 관계는 점차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늦은 밤, 브리핑을 마친 최서연에게 강태준이 위스키 잔을 건넸다. 수고했어. 한잔하지.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독한 술을 넘겼다. 서류를 넘기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강태준의 손은 늙었지만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 온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최서연은 강태준의 시선을 피했다. 남편이 죽고 일에만 미쳐 살았던 지난 몇 년.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 남자 앞에서 자꾸만 심장이 반응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세상은 무채색이었다. 그런데 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흑백 같던 삶에 다시 색을 입히고 있었다. 지적이고 강인하며 동시에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 서재의 공기는 위스키 향과 섞여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서로의 지성과 본능이 부딪히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CEO 후보자 검증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고 내부의 적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짙은 피로감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내뱉는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내 아들놈은 회사를 물려받을 그릇이 못 돼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놈 손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질까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소. 늘 강하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절대자의 연약한 속내였다. 최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준에게서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의 고백에 최서연 역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놓았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 그리고 믿었던 후배 박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날의 배신감까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은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였다.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 그것은 두 사람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동질감이 되었다. 강태준은 최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늘 당당하고 강해 보였던 여자의 위태로운 모습. 강한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강태준은 말없이 일어나 최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다 지난 일이오.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소. 따뜻한 온기와 함께 묵직한 위로가 최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회장과 헤드헌터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그것을 말없이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결정적인 후보를 두고 경쟁사와 치열한 물밑 전쟁을 벌인 지 일주일째. 최서연과 강태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승전보가 울렸다. 경쟁사를 따돌리고 후보자와의 최종 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 사이에는 탈진 상태의 흥분과 안도감이 감돌았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텅 빈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최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신뢰가 아닌 한 여자를 원하는 남자의 노골적인 욕망이 불타고 있었다. 최 실장, 오늘 밤은 그냥 여자 최서연으로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최서연은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온몸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의 거친 손이 최서연의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을 때 최서연은 가늘게 신음하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남편이 떠난 후 차갑게 식어버렸던 몸이 이 남자의 열기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서연을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심장이 아니라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남자의 심장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격렬하게 탐했다. 서재에서 시작된 두뇌 게임은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확인하는 뜨거운 육체의 대화로 이어졌다. 나이도 신분도 현실의 문제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하며 긴 밤을 보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로 접어들었다. 낮에 서재에서 두 사람은 강 회장님과 최 실장으로 서로를 대했다.
날카로운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오가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하지만 해가 지고 서재의 문이 닫히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연인이 되었다. 넥타이를 풀어주는 손길, 스커트의 지퍼를 내리는 숨결. 낮 동안 억눌렀던 욕망은 밤이 되면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짜릿함은 두 사람을 더욱 깊게 중독시켰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새로운 CEO 영입 절차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다. 최서연을 배신하고 떠났던 후배, 박진우. 박진우가 경쟁사의 스파이가 되어 YT바이오의 핵심 신약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어린 놈이 감히. 강태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서연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박진우.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름. 최서연의 눈에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회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라니 무슨 말이오? 박진우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의 최서연이 아닙니다. 최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무너진 여왕의 자존심을 되찾고 배신자를 무릎 꿇릴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최서연의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파트너이자 무서운 전략가였다. 최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다. 과거 헤드헌터 시절에 쌓아두었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박진우의 뒤를 캤고 그가 경쟁사와 주고받은 모든 내역을 긁어모았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동시에 최서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YT바이오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최서연은 직접 그를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승낙을 받아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가 열렸다. 경쟁사 측은 박진우가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YT바이오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강태준의 입지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최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서연은 스크린 위에 박진우의 모든 배신 행각을 증거와 함께 띄웠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우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YT바이오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분을 소개합니다. 최서연이 문을 향해 손짓하자 모두가 놀랄 만한 인물이 걸어 들어왔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날 밤 모든 전투가 끝난 서재. 강태준은 와인을 따랐다. 그리고 최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최서연, 당신은 내 회사를 구했고 짓밟혔던 내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소. 그리고 죽어가던 내 인생을 구했지. 강태준은 최서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제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최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눈부신 영광의 순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왕은 자신의 왕국과 왕을 모두 되찾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세간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 속에는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최서연은 단순히 강 회장의 아내로 머무르지 않았다. YT 바이오의 경영 전략 고문으로 공식 취임하며 강태준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최서연의 아들은 누구보다 어머니의 재기와 행복을 기뻐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알던 예전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셨네요. 강태준의 자녀들 역시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최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최서연은 지혜와 포용력으로 흩어져 있던 가족을 하나로 묶었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다. 낮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파워 커플로, 밤에는 서로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따뜻한 연인으로 살아갔다. 최서연,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회장님이야말로 제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인연은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축복이었다. 최서연은 이제 더 이상 추락한 여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이 시대의 진정한 여왕이었다.